네, 알고가 5월 5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일 오전 1시입니다. 사실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에 관한 행정명령 기억하시나요? 3월 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래프로 봐도 알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트럼프 행정명령 평가 마감일 임박 영향이다. 뭔 소리지? 3월 6일 발표된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섹션 3 C항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예산 중립적이고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한 정부 BTC 추가 취득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나왔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팔지 않는다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물량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구체적 계획 관련돼서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에게 미션을 준 거죠. 예산 중립적이고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그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서 내놔라라는 거죠. 아울러서 섹션 3의 2항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정 및 투자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명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제출 마감일이 바로 60일 이내 뭔가 솔루션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자, 60일 이내죠. 3월 6일 발표됐습니다. 그럼 60일 이내니까 5월 6일이 평가 마감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마감일을 앞두고 뭔가가 나올 거니까 비트코인이 반응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죠. 트럼프 관세 정책의 교본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요.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과정에서 달러 기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틈을 금과 암호화폐가 채울 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패권 전쟁과 비트코인의 역할 등 트럼프의 큰 그림을 JJ 블록미디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상상 그 이상 그것도 좋은데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시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라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그냥 보고 계신 게 그 유명한 미란 보고서의 이제 헤드 부분을 보고 계신데 스티븐 미란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하고 고란 기자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 더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 어쨌든 미국은 지금 달러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려왔던 엄청난 이득이 있어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인쇄기를 돌리면 달러를 찍었고 그 달러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역 적자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계속 달러를 찍어갖고 물건을 사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못 사주겠다 해요. 그 적자가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 물건도 사줘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뭐 고 기자님도 미국에 정도 계셨으니까 미국 사람들 씀씀이 보면 좀 막무가내잖아요. 소비의 민족이죠. 네, 미국은 쓰레기 분리 배출도 잘 안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막 버려요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편하죠. 한국은 쓰레기 분리 배출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냥. 오시고 뭐고. 그러니까 씀씀이가 안 바뀐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정치인도, 아니 전 세계 어떤 정치인도 자기 국민들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세요라고 말 못해요. 표 떨어지는 소리. 그럼 표 떨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주 후아무치에 국민들 보고 허리띠 졸라매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 그래, 그런 정치인들 뽑으면 안 돼. 어떤 정치인들도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맸고 뭐 힘드니까 좀 참으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그쵸. 몇 번을 그 얘기를 했어. 맞아요. 관세 얘기하면서. 네. 그럼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붙이는 건 이건 일시적이다. 맞아요. 일시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달러의 기축 통화라고 하는 거를 놓칠 생각은 없어요. 당연하죠. 그거를 약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달러의 기축 통화가 약해지면 그 힘의 공백을 뭐가 차지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두 개를 들었어요. 하나는 금, 다른 하나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은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란을
많이 보시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블록미디어의 JJ 크립토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 달러가 약해지는 그 공백만큼 크립토가 들어갈 거니까 좀 느긋하게 암호화폐 쪽 투자를 하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고 트럼프한테 USD 원을 찍는다고 뭐 이상한 제안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길어야 4년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다시 되기 어려우니까. 그럼 4년 동안에 이 혼란이 있는데 이 4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달러는 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을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이 들어가서 차지하겠죠. 그럼 그것만큼은 어쨌든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고 기자님이나 전화 매일매일 미국 기사 봐야 되고 말도 안 되는 트럼프 분석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고통스럽지만 그걸 조금만 건디면 그 고통스러운 것만큼 디지털 자산시장 시총이 커져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해요. 그 공백을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달러는 이미 기스가 났어요. 더 이상 달러가 퍼펙트한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누가 이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4년 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라는 것도 사실 뭔가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가능한 행정명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정명령이라는 건 대통령 바뀌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뒤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게다가 이제 뭐랄까 트럼피즘이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추정되는 이제 공화당 쪽이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누군가가 되면 원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이 하던 일들은 다 뒤엎는 게 이제 국룰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은 야 이때는 이미 그 분기점을 넘어섰어. 이미 그 인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겠네?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공동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 정도인가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과연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누구를 할 거냐를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낙점이 됐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참고로 넷플릭스 가시면요 하이빌리의 노래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보시면 그게 제이디 벤스 그 제이디 벤스가 하이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하이빌리의 노래라고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네, 보셨어요 직접 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보고 그 책 얘기를 좀 봤는데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하고 데이비드 삭스하고 피터 틸 이런 애들이에요.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을 같이 만들었던 동료고 뭐 한때 뭐 사이가 안 좋았다가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 막 이런 관계고 데이비드 삭스도 같이 페이팔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벤처 투자를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미국에서는 페이팔 마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의 선거 자금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는데 실리콘밸리의 이 억만장자들이 진짜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 과정에서 부통령을 제이디 벤스로 밀었어요. 근데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이 운영하던 벤처 캐피탈에도 있었고 피터 틸이 투자한 바이오 벤처 회사의 부사장이기도 하고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그 하이빌리의 노래라는 그 자서전 거기에 그 추천사를 쓴 사람도 피터 틸입니다. 맞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피터 틸과 페이팔 진영이 제이디 벤스라는 정치인을 키운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미국의 이제 가난한 그 남학생들, 여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에 갈 돈이 없는 가난하지만 머리 좋은 애들은 군대를 갑니다. 해병대를 갔거든요. 제이디 벤스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병대를 가가지고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거기서 군대에서 번 돈으로 예일대 법대를 들어가요. 그 특례 입학 같은 걸로. 그래서 거기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거든요. 인도계 와이프예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백인 우월주의자일 것 같고 막 이런데 와이프는 또 인도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을 구성하는 면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아주 극단주의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이디 벤스의 와이프는 인도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이게 투머치 토크가 될 수 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동성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를 막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써요 무조건. 피터 틸도 동성애자입니다. 피터 틸도 동성 커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피터 틸을 포함한 이 실리콘밸리에 돈 많은 애들이 정치자금을 막 줬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갖고 상원 의원이 된 거고, 상원 의원이 됐을 때는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네, 맞아요. 제이디 벤스가 막 뭐라고 막 공격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친 트럼프로 바뀌었고, 피터 틸을 포함해서 그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얘를 계속 밀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부통령으로 제이디 벤스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가능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차기 공화당 주자가 누구냐를 볼 때 부통령이 1순위예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그다음 지금부터 하는 건 제이디 벤스가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의 정치는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돈이 장땡해요. 선거 비용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뒤에 부자들이 붙어 있으면은 선거에서 먹고 들어가요. 작년에도 선거할 때 그 선거 한참 아주 막 선거가 그 격렬할 때 제가 미국에 여름에 있었는데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았고요. 그다음에 해리스가 선거 자금이 처음에 많았다가 그 원래 그 부통령이었다가 중간에 후보가 교체가 됐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약간 삐끗했어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해리스가 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부자들이 있으면 일단 하나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이디 벤스의 뒤에 있는 게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년 후에 지금의 정책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페이팔 마피아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한테 유리한 게 많아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도지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나빠져갖고 테슬라 시총은 떨어졌지만 얘가 미국 정부한테 따낸 그 정부 수주액이 또 그거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이렇게 정부 사업을 하면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나사하고 그 스페이스X하고 맺은 그 로켓 발사 계약이 미리 돼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을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가 그 계약을 깨지 못했어요. 미국 내에서 스페이스X만큼 그런 로켓을 잘 쏘는 곳이 없어요. 물론 아마존이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 하는데 스페이스X 기술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정부 계약을 맺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더군다나 부통령이 내 편이야. 내가 정치 자금을 줘갖고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컸어. 그럼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적어도 8년은 유지가 되는 거고 8년 정도가 되면은 고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이미 임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법제화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을 하면은 다 따라와요, 다른 나라들이. 해야죠. 예.